자, 여러분, 권리 분석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이제 3초 안에 끝내기인데요. 기본적인 여러분, 말소 기준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7가지만 생각하세요. 7가지. 자, 보시면, 그냥 윗글은 한번 읽어보시고, 7가지.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아닙니다. 경매 기입 등기, 전세건이에요.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총 7가지예요. 7가지를 외우시고 우리가 경매정보지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제가 스피드 옥션이 이제 2달 무료를 주십니다. 정규 수강생분들한테 무료 2달 무료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드리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보시고 나서 7가지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할 수도 있어요. 건물의 일부, 그러니까 다가구 일부 뭐 그런 건 안 되고 집합 건물에 대한 이제 전세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 2번째 단계는 점유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실제로 이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라는 이유가, 그리고 뭐 경매 정보지 보라는 이유가, 점유자가 실제로 전입이 돼 있는지, 돼 있으면 실제로 점유자가 우편물에 나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이후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소멸이 돼요. 근데 그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수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그 날짜, 기입 날짜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가 빠른지 안 빠른지만 그거 하시면 권리 분석 끝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만약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소 기준 이전에 등재된 임차인이 대항력이 갖고 있는 거에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 진짜 같은 경우에는 가짜 임차인도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를 인수할 수 있고 전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3번째 단계예요. 숨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제가 답사가 이렇게 가란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입지 조건도 있고 주차의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동산도 뭐 오피스텔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옥상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문짝에 뭐가 없는지 그런 것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요즘은 뭐 분묘 아시죠? 분묘.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지금은 뭐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용어가 있다. 그리고 유치권, 유치권은 여러분들 실제로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우리가 실제로 공사 현장에 공사대금을 못 내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짜로 신고하신 분도 있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는 누구나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 뭐 빌라 기준으로 뭐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들어갔어 임차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학관리비를 못 내서 관리사무실에서 실제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하는지 안 하는지 경매정보지도 보면서 실제 사례를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시고요.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경매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그 위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매는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백날 이론 공부해서 이렇게 의미 없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1,000만 원 들여서 경매 못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력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조력자가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일반 경매는
말소 기준만 하시면 그냥 문제는 없어요. 시세 조사하고 말소 기준하고 명도에 대한 거는 이제 그냥 인도 명령 뭐 이사 비용 주고 그냥 간단하게 생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누군 무슨 깡패가 한다, 뭐 어른들이 한다 하는데 사람 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뭐 이런 뭐 낙찰자 말소 기준 권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외우시고요. 날짜 기입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경매 정보지를 한번 지금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2달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노블 부자스쿨에 스피드 옥션 수강생분들은 무료 2달치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피드 옥션 그 네이버 카페에 수강생 신청을 그렇게 확인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아이디랑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스피드 옥션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이제 근저당 뭐 이렇게 경매기식 입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 7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한번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무료 2달치 한번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수강생분들은 무료 수강생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의 사례예요, 여러분. 예예요, 예. 실제로 제가 이 경매 정보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는데 말소 기준 권리 사례 예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 근저당 자, 보시면 이거 소유권 이전 매매 이후에 9,400에 거래가 됐는데 그다음 이제 근저당이 걸렸어요. 우리 7가지 중에 근저당이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자,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06년 11월 29일 날 돼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압류든 가압류든 뭐 임차인이든 뭐든 간에 날짜가 늦어. 그러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낙찰이 되더라도 이런 거는 다 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 가셨어요? 7가지만 외우시고 여기에 이제 뭐 압류, 가압류, 경매, 강제 경매, 뭐 가압류, 경매 기시 뭐 담보 같은 게 있어도 그 이후에는 후순위 날짜 늦은 거는 다 소멸됩니다. 인수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뭐 근저당이 2006년 11월 29일이면 전입 날짜가 임차인이죠. 똑같이 2006년 11월 29일이다. 동일한 날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제인데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답글 다신 분들한테 실제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온라인 1대1 뭐 상담도 가능하고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실제로 뭐 1대1 상담이나 뭐 제가 만나서 전화 상담도 이렇게 궁금했던 거 바로바로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혜택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여러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 예정자들한테 매각 물권의 정보를 다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에도 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뭐 서류, 뭐 전입세대 열람, 뭐 이렇게 다 뭐 건축물 대장 다 있는데 뭐 건축물 대장도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물권명세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거기에 뭐 근저당 설정일자, 배당 요구, 뭐 매각 허가 소멸되지 않는 인수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실제로 제가 좀 이따 경매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자, 매각 물권 명세서 보는 법입니다, 여러분.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에 모든 것이 있어서 사건 번호, 매각 물권 번호, 뭐 작성일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점유자, 뭐 서명, 그 다음 7번째 뭐 가처분, 그 다음 8번째는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지상권의 개요, 뭐 비고란, 뭐 법정 지상권, 유치권, 분묘기권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의 임장보고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 현장조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경매정보 이거 끝나고 나서 경매정보지를 하면서 사례 드릴게요. 현황조사서는 법원관에서 여러 가지 상태 조사를 남긴 서류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집행관이 진짜 보내서 물건에 대해서 그냥 임장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황조사에서
뭐 기본 정보, 뭐 부동산 현황, 점유 관계,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차 관계 미상이나 뭐 주민센터에 확인 안 된다거나 그런 내용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조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꼭 확인하시라는 이유가 제가 이제 뭐 임차인의 점유자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경매정보지에는 전입 날짜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전입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 현장에서는 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전입이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정보지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입 세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공실일 수도 있고 뭐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뭐 제3에서 살 수 있지만 등기상의 이런 건축물 뭐 전입 세대상에 이제 걸리는 이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사 비용을 주든 강제 집행을 하든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자, 여러분 이번엔 전입이 돼 있어요. 2019년 8월 13일 날 1000에 20에 이제 전입이 돼 있는데 대항력 보니까 무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까 그 윗강에서 후순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낙찰자, 채권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사 비용을 주든 강제 집행을 하든 협상을 해서 잘 협상을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특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1000만 원에 대해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집주인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시겠죠. 이 임차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인수죠, 인수. 2022년 9월 28일 인수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전입일이 앞선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보증금 임차인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임차인이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인수하는 금액이 안 나와 있을까? 현장 조사를 해야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 초보자분들한테 임차인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하는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현장 조사는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응용 단계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건이 등기된 임차인이에요, 여러분. 자, 전세건이 이제 이렇게 전입이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인수 부분. 여러분이 보통 전세권 설정돼 전세랑 전세권이랑 틀립니다. 전세 계약하는 거는 채권이고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에 이렇게 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억 6,500에 대한 보통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지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순위 뭐 몇 순위인지 모르겠지만 1억 5,600이 인수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거는 1억 5,600을 인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일부가 인수될지 안 할지 경매 정보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수하니까 조금 천천히 이렇게 보는 눈을 키우시라고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전입세대 열람은 경매정보지 하나 들고 동사무소 있죠? 하시면 전입세대 열람이 돼요. 근데 경매정보지 없이 그냥 내가 경매정보지 한다고 하면 열람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실제로 하시면 실제로 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입찰 뭐 하루 전날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대항력이에요, 여러분.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쉽게 설명할게요. 자,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대항력, 임차인.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주택에 인도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이 두 개 다 성립이 돼야지 대항력이 되고요. 우선 변제는 전입하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랑 최우선 변제권이랑 틀려요. 네, 추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변제권은 그냥 이렇게 대항력 확정일자 받아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요건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전세권 설정,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입일자, 자 이렇게 쭉 전입일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 전입하는 날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면요, 여러분 전날에 전입을 할 수 있고요. 잔금 이렇게 그 전날 뭐 잔금 입주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해버리면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나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전날이나 당일날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그 윗강에 문제 하나 냈죠. 뭐 근저당이랑 임차인에 대한 같은 날짜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입 날짜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 날짜가, 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오늘 날짜, 오늘 근저당이 설정되고, 오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근저당은 오늘 날짜에 설정되지만, 대항력 그 전입 날짜는 다음날 0일에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임차인은 나중에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아까 문제 내주셨던 거 답글 뭐 네이버 카페 아무데나 뭐 이렇게 과제 남겨주시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항력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3자한테, 임차인이 제3자한테 내가 이제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전입을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뭐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일반 부동산 매매든 전입을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해 가시죠? 절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매매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이렇게 뭐 집주인이 좀 전입 좀 하루 정도 빼달라고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입 빼고 나서는 애초에 전입 날짜에서 빼고 다시 근저당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물리면 여러분의 그 권리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주인 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간하지 말고 절대 돈 받을 때까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변제 배당 받을 수 있는 전입 그 기준, 근저당이랑 이제 전입 날짜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최우선 변제 그 보증금이 그 있습니다. 그 표가 그 뒷강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확정일자. 자, 임대차에 대한 이제 증거력, 뭐 법률상 일자를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는 거고요. 우리 확정일자,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나 보통 하시다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이제 그냥 우편물 뭐 600원이나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꼭 받으셔야지 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그래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쌍방 간의 합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동의가 있어야지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할 경우에는 특이하게 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이 동의했다. 그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등기 전세권 비용은 임차인이 보통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내라는 뭐 이렇게 통상 법은 없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는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법무사 를 요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임차인이 보통 내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전세권 설정 공통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위, 본인의 순위를 보호받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제3자, 여러분의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전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전입만 해놓고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1순위 뭐 전입만 해놓고 내가 다 인수시키겠다 아니면 확정일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지키려고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방어와 공격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뭐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랑 우선 변제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보시면 선순위 변제권, 자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경매 공매 할 때
여러분들이 후순위 권리자 기타 권리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선 변제권은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항요건 전입일자라는 이렇게 하고 확정일자 이렇게 날짜 받으시면 우선 변제권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배당을 뭐 전액 받을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낙찰 금액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입니다, 여러분. 소유 임차인 우선 보상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뭐 5천만 원이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지역마다 뭐 근저당 설정마다 틀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라고 하면 뭐 2,500을 받거나 뭐 이렇게 우리 배당 순위에 따라 이렇게 먼저 5천에 대한 일부를 먼저 최우선 변제로 뭐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성립 요건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온 예시입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추후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뭐 카톡 주셔도 되고요. 뭐. 자,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1억 6,500에 이하. 자, 대항 요건, 충족 주택의 인도, 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확보 뭐 이렇게 있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역별로 예시는 뭐 서울 지역 뭐 근저당이 뭐 언제 설명하고 1억 6,500 그리고 보증금이 1억 6,500 미만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5,500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봐. 1억 6천이야, 전세가. 근데 경매에 넘어갔어. 근데 최우선 변제금 여기에서 먼저 다른 순위에 비해서 뭐 배당표에 대해서 순위가 있긴 한데 다른 것보다 이제 5,500을 먼저 받는 거예요. 1억 6천에서 5,500을 배당을 받으면 자, 나머지 1억 얼마죠? 1억 얼마는 나중에 순위대로 또 이제 매겨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뭐 서울 과밀억제권 뭐 소유액 보유금 1억 4,500 뭐거는 4,800 지역마다 틀려요. 광역시 일부 같은 경우에는 8,500에서 2,800 정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에 대한 그런 우선 보상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요약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쭉 그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경매 정보지에 와서 제가 뭐 피드백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강생분들 여러분들 뭐 혜택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매 사이트 보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여러분, 자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열었어요. 자,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실게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여기는 유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스피드 옥션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수강생분들한테 무료로 2달 정도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가 네이버 카페 부자 노블 스쿨에 스피드 옥션 온라인 수강생분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스피드 옥션 아이디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등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뭐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등록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옥션입니다, 여러분. 이게 1년에 45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35만 원이라서 1년 단위로 제일 저렴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투자하시기에는 돈이 좀 몇백 단위는 좀 어려우니까 초기에 한번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스피드 옥션 이렇게 사이트 쳐보시면 이렇게 떠요. 스피드 옥션 치고 경매 검색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매 예정도 있고요. 예정은 뭐 경매 지금 나온 것보다 미리 지금 진행되는 상황, 예정 정보, 공매, 동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경매 검색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땅, 건물, 종교시설 아직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거용으로 먼저 그냥 아파트를 볼게요, 여러분. 빌라든 아파트든 자, 아파트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경기도 어디 해볼까? 부천 해볼까요? 부천 매각길 사건 번호 아시면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매각길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정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냥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지 면적을 원하시는 거나 유찰 횟수, 그다음 이렇게 이해관계인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 9월 16일 경기도 부천 아파트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아파트가 쫙 나옵니다. 쫙 나오죠. 자,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 대학령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다 뜨죠. 내용이 경매 정보지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공동담보로 됐던 거 뭐 이렇게 나오죠. 2번 물건 번호 2번, 3번, 4번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2번 하고 뭐 재진행 신권, 유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어디 아파트가 나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회 유차된 겁니다. 지금 조회수는 151회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 사건 번호 2024 타경 50436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가는 5억 8천인데 실제로 4억 1회 유차돼서 4억 600에 시작합니다. 입찰일은 10월 16일이고 지금 30일 남았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 사건 번호, 사진, 주소, 여기 전용 면적, 뭐 대지 면적, 아파트, 감정가, 최저 한번 유차된 거, 진행 상황 10월 16일, 조회수 한 번 또 1회 유찰 70% 진행. 다 나오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 1000개의 물건을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2달 무료 주면서 여러분들 뽕을 뺀다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보셔요. 자, 그러니까 사건 번호 50436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요. 스피드 옥션입니다. 자, 쭉 보시면 될 거 같고 건물 면적 전용 25평이고요. 우리 한번 유찰돼서 원래는 2025년 8월 28일 날 5억 8천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유찰 떨어졌다고. 그러면 최저가 4억 한번 떨어져서 1회 유차 때 4억 600에 진행합니다. 600에 진행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때에 들어가고 싶어요. 10월 16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실제로 아까 뭐랬죠? 보증금 최저가의 보증금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보증금 10% 4천 얼마 20% 30% 특별 매각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딱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 모드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면적 이렇게 다 나오죠. 쭉 이렇게 채권자,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이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다 나와 있죠? 자, 301호죠? 301호면 1호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물이 있고 301호 이 아파트입니다. 세대. 지금 뭐 아무것도 뭐 용접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편물 한번 가서 보세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우편물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이렇게 맨 끝 그 동별로 맨 끝에 있는지 약간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누수가 좀 있거나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도면입니다. 방이 3개, 뭐 거실 하나, 이렇게 화장실 2개네, 욕실 2개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실제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채권자들 아까 근저당 2016년 6월 20 그 이후에 다 말소 소멸입니다. 그럼 이유 없고 임차인 없으니까 문제 없고. 자, 실거래도 떠요, 여러분. 여기 해당 면적에 대해서 아까 몇 년이죠? 8490이면 85겠죠. 85. 여기에서 최근 2015년 거래량을 보면 9층이 5억 3천에 거래됐어요. 그 인근 통계 지역도 있고, 그다음 이제 해당 총세대 그다음 입주년도 5개 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민원관리비도 여러분 아파트 상가 이렇게 아파트는 조사일자 8월 14일 기준으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밀려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입찰 금액 때 이거를 내가 낼 수도 있겠구나, 일부를 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경매정보지 하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법원 갈 때 여기 내가 여기서 진행을 하는구나. 부천시 원미구 상일동 129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요. 여러분 거기 법원에 신한은행 우체국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찰일의 시간대도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매각기일이 보통 이제 10월 16일 10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고 주소 나오고,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이 경매정보지가 사실 아깝지가 않은 게, 자, 여러분 여기 다 나와요. 누르면 네이버 시세 또 맞죠? 자 이렇게 보서 면적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 85, 뭐 84, 84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84 이렇게 뜨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매매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구조 면적, 우리 무지개 마을 이렇게 해서 뭐 면적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방 3개, 화장실 2개, 보이죠? 3개, 2개, 뭐 여기 뭐 이렇게 다 두고, 매물도 나와 있고 31기가 나와 있고 네이버 전세가 나와 있고, 월세는 없네요. 매매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 이제 가격 순으로 봐서 3층짜리가 뭐 없고 1층이 뭐 5억 4천에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거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실거래 이렇게 5억 3천이고 네이버 매물은 5억대 5억 4천에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매로 해서 쭉 보시면 이때 네이버에서도 실거래가 뜹니다.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호갱노노 요즘 있어요. 호갱노노 같다. 이렇게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무지개마을 이렇게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디죠? 중동 무지개마을이죠? 이거죠. 자, 우리 면적을 한번 볼까요? 아까 84, 31평. 딱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10년치. 2006년도부터 2025년. 지금 이때 쭉 갑자기 반등했죠. 뭐 우리 문재인 정부 2021년부터 2022년 막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여기서 사자에다가 다시 그냥 가물가물하죠. 최근 2025년 거래됐던 게 쭉 이렇게 보면 나오죠. 여기보다는 여러분 실거래 여기보다는 호갱노노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실이든 여러분 뭐 부동산 지인이든 간에 내가 해당 저층이냐 중층에 따라 또 시세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다 5억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맞죠? 5억 6,500, 5억 7,500. 그래서 시세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지도도 이렇게 쳐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정보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쭉 나오죠. 뭐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도 나오고요. 실제로 뭐 여기도 다 누르면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아까 제가 PPT에 설명했던 뭐 비고란, 뭐 여기 특수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요. 건축물 대장, 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빌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유자가 틀린지 안 틀린지, 전용 면적,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입 세대 하나씩 눌러보세요. 예, 그리고 뭐 현황 조사서, 자 점유 관계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 없고 소유자 점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별도로 확인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 이렇게 옆쪽으로 넘기시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뭐 어렵진 않죠? 실제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아까 위에 예시도 드렸지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제가 이제 무료로 드릴 거예요. 이 온라인 수강생분들한테 노블 부자스쿨 그 온라인 인증을 하시면 그 공지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무료로 경매 사이트나
여러 가지 혜택이 또 공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나서 혜택을 조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사이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여러분 그렇죠, 뭐 시세, 뭐 주소, 뭐 호객로로 실거래, 뭐 방 면적, 뭐 전용 면적 여러 가지, 뭐 소유자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 뭐 다양하게 전입 세대,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뭐 700원, 1000원이 들어요 하나에. 그냥 이거 여러분 그냥 공부 차원에서 주말에 뭐 퇴근하고 나서 한번 집에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시했던 거를 여기다 이제 경매 사이트의 정보를 이제 적용하시면서 계속 눈높이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